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2, 3차원에서의 진동자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벽 하나에 고정된,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으로만 움직이는 진동자를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뭐 되게 복잡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뭐 전기장 안에서 뭐 자기장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때 뭐 어떻게 전자들이 진동을 하느냐 뭐 그런 문제들도 보면 알겠지만 실제 세계도 3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하는 물체는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 진동에 대해서 다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용수철에 달려있는 입자를 생각을 하는데 용수철은 각 축으로만 힘을 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2차원 진동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 X축으로의 용수철 상수, Y축으로의 용수철 상수가 같은 경우를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축으로 가든 성질이 같구나 그런 상태를 등방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이런 형태의 복원력이 가해진다. 네, 이걸 등방성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그 스프링의 일반적인 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 해가 얻어질 거라는 거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y를 이 삼각함수를 풀어준 거죠. 삼각함수를 풀어줘가지고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궤도 방정식을 얻을 거예요. 궤도 방정식을 얻으려면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x, y에 대해서 뭐 상수가 나오게끔 정리를 하면은 x, y에 대한 그 궤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어, 기본적으로 코사인 오메가 t 알파가 있으니까 얘를 소거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한 거냐? 뭐 중간 과정을 안 써놔가지고 내가 y는 b 코사인 요거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은 뭐 a분의 x 코사인 뭐 델타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저쩌고 뭐 사인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하여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 하면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대충 넘어가 b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얻은 거는 아마 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얻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 간단한 모양이 되도록 정리를 해야지 궤도 방정식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루트 안에 있으니까 요거를 제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사인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을 많이 봤을 겁니다. 타원 궤도 방정식이지. 어, 내가 뒤에 걸 안 해놨구만. 네, 잠시만요. 내가 뒤에 거를 안 갖다 놨네. 짜잔, 짜잔.
제가 이거 메인으로 쓰는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파일이 딴 데 있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쓸 수 없어서 아쉽지만 한글 파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요 식을 봤는데 요 식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태의 식입니다. 타원 뭐야 원뿔곡선 방정식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타원 궤도를 갖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x축과의 각도도 이걸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 x와 y 사이의 그 차이가 이 델타였잖아요. 만약에 이 델타가 90도라면은 얘가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예쁜 타원 형태가 되는 거죠. 어, 만약에 파이라면 뭐 이런 꼴이 되고, 파이라면 이런 식으로 x, y 직선 축을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겠죠. 네. 어중간한 위상일 때는 타원 궤도를 따라가고, 어, 만약에 처음 시작한 A의 반지름과 A 반지름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A의 위치와 처음 시작한 Y의 위치가 완전히 동등하다면, 이렇게 돌 때 완전 원형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예,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걸 통해서 x와 y가 타원 궤도를 따라간다는 걸 볼 수 있고 a, b 값에 따라서 원운동이냐 뭐 다른 타원 궤도를 그리느냐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그 사이에 있는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x축으로부터 틀어져서 운동을 하느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행복한 경우가 많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위의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으로 비등방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X축으로 당기는 게 더 쉽거나 Y축으로 당기는 게 더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고 X축에 대한 고유진동수와 Y축에 대한 고유진동수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형태의 해가 얻어지는데 요상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리사주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1855년 아주 오래됐죠. 리사주 아저씨 이름을 따가지고 리사주 그림이라고 부르는데 어, 얘네들이 비등방성일 때는 이렇게 고유진 동수가 1대2 뭐 이런 식으로 5대3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 1대2의 경우에는 요런 식의 움직임을 그려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뭐 X축과 Y축이 요런 식의 움직임을 그리는데 5대3 약간 조금 복잡해졌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네. 일리사주 곡선의 특징은 어, 얘네들이 정수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복잡해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곡선을 따라서 돌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비가 정수비가 아니라 무리수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무리수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냐? 뭐 이렇게 용수철 상수의 비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라 어, 뭐 KX 대 KY가 25 대 9가 아니라 그냥 뭐 5 대 3일 때 뭐 이런 경우에는 루트 씌워가지고
고유진동수가 구해지니까 정수비가 되지 않겠죠. 정수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돌면서 다시 원 곡선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들이 그리는 모든 궤적을 다 따라서 그리다 보면은 언젠가 그냥 이렇게 그냥 네모난 검은색 직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궤도로 이 직사각형이 완전 다 채워져가지고 무리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3차원은 그냥 2차원을 확장한 거예요. 단순하게 확장한 거고 뭐 내가 이렇게 식을 써놓기는 했는데 복잡하니까 대충 내가 어렵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할 때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밀사주 곡선은 위에서 이렇게 평면에서 그렸는데 3차원일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로도 높이로도 흔들리니까 어, 여기서는 직사각형 안에서 흔들렸지만 3차원에서는 직육면체 안에서 저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얘네들이 정수비를 갖게 된다면 고유진동수가 정수비를 갖게 된다면 폐곡선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곡선을 다시 따라가요. 근데 무리수비를 갖게 된다면 폐곡선이 되지 않고 틀어지면서 아까 전에 그 아까 전에 그 뭐야 이 직사각형을 검게 칠하는 것처럼 직육면체를 검게 칠하는 어, 완전히 가득 채우는 그런 궤적을 갖게 될 겁니다. 하여간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3차원의 비선형 진동자의 경우에는 3차원의 비선형이 아니라 이거는 비선형 진동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힘이 X에 비례하는 경우만 다뤄왔잖아요. 근데 실제 물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물론 요걸로 근사를 할 수는 있지만, 어,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요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근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형에서 벗어난 항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연차 근사법이라는 걸로 다루는데 그냥 수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꼴은 역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삼체 문제랑 똑같아.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 그냥 컴퓨터로 근사값만 찾아갈 수 있을 뿐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가정을 해가지고 수치 해석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여기에 복잡하게 써놨습니다만 굳이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그때 한번 찾아서 보면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진동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사실 식이 너무 복잡하고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라고 말할 순 없고요.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진동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이런 걸 배웠었고, 이런 필기를 해놨었고, 이런 자료가 있었지, 라는 거 떠올려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로, 쓰시면 좋을 지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렇게 강의식은 하지 않고 설문을 만들어서 또 줄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다시 들어와가지고 10시 반에 설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남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정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